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 프로에서 아이폰 13 프로로 갈아탔기 때문에 이 성능적인 차이나 기능적인 차이들,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에서 조금 더 확 와닿겠지만, 반면 이 12 프로에서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가 나온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드디어 제가 주문한 아이폰 13 프로가 왔습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이폰 11 프로인데 2년 만에 바꾸게 된 새로운 아이폰인데요. 오늘은 이 아이폰 한번 언박싱과 함께 아이폰 13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언박싱을 해볼 텐데요. 언박싱에 앞서서 저는 직구로 구입한 게 아니라 T다이렉트 샵에서 구매를 해서 조금 남들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사전 예약을 해서 이만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한번 상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자는 자, 제가 주문한 색상인 그래파이트와 맞게 완전 검은색으로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한 검은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당연히 애플 제품처럼 화살표를 뜯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고 바로 이 부분을 뜯어 봐야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쭉 뜯어주고, 자, 반대쪽도 아이폰 1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빼주면은 기기 본체가 있겠고요. 당연히 라이트닝 케이블과 함께 요 유심 핀 뽑는 거 들어가 있고, 안에는 별다르게 살펴볼 건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상자를 보시면은, 자, 이번에 좀 카톡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까지 파여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카톡티가 진짜 심해요.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11 프로와 비교하면 카메라 자체도 굉장히 커졌지만 툭 튀어나온 정도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물은 별다른 게 없으니까 언박싱은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여기를 뜯어 봐야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뜯어주면 영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도 붙여줘야겠죠. 자, 필름은 좀 제가 원래 좀 자주 구매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필름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필름이 총 3개가 들어가 있고, 스페어분으로 알코올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필름은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붙여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케이스도 껴주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는 보시다시피 완전 투명한 케이스를 제가 좋아해서, 자, 이렇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기본적인 세팅이 끝날 것 같고요. 켜보도록 할게요. 켜지고 있죠? 자, 새롭게 된 아이폰 이게 되겠습니다. 한국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자, 저는 수동 설정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일단 와이파이 연결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아이폰의 전면 특허,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넘길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제 기존에 했던 아이폰 11 프로에서 아이폰 13 프로로 넘어가는 동안 한번 아이폰의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같은 경우는 12 시리즈와 동일하게 각진 모델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프로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라인을 밀고 있지만 11 프로부터 이 라인을 스테인리스 라인으로 쭉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유의 반짝거리는 느낌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후면부에는 자, 이렇게 저는 그래파이트 색상이 되었고, 현재 총 나와 있는 색상은 4가지 버전으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블루가 추가가 되었는데, 시에라 블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혹시나 얻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이 카메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지금 11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좀 너무 확연하게 보일 정도거든요. 자, 보시면 카메라 자체의 크기도 커지지만 이 전체적인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더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크기는 11 프로와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조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커졌다 정도이지 뭐 크게 변한 점은 없는 것 같고요. 무게는 전작 12 시리즈보다 조금 더 무거워진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11 프로와 비교를 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체감 무게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크기와 무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2 전작 시리즈와 완전 동일하다라고 할 정도로 디자인적인 측면에선 비슷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카메라 부분만 조금 변화가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폰 시리즈 처음으로 이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가변성 120Hz를 탑재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120Hz가 안 나오고 있다는데 이 가변성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 가변을 함으로써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것 같은데 역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체적인 최대 밝기가 전작보다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뭐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는 만들진 않고 조금 밝아졌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칩셋이 A14에서 A15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게 조금 독특하게 전작에 비해 얼마나 좋아졌는지 비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쩌면 이 속도적인 차원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프로 모델은 M1 칩셋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카메라 부분이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났겠죠. 자, 이렇게 외관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커져서 카메라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어림짐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13 시리즈를 광고할 때 대다수가 이 카메라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광고를 했는데요.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애플에서 밀고 있는 포맷 중 하나인 프로그레스 촬영이 이 아이폰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점은 제가 카메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카메라 편을 따로 만들 텐데 그때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는 당연히 기본, 광각, 망원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 망원은 이 광학줌 렌즈가 최대 3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학줌이라는 거는 이제 화질에 손상 없이 줌을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3배까지는 화질의 손실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거기에다가 시네마틱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아이폰 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로 얼굴을 인식을 해서 자동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어 주고, 이로 인해서 동영상의 질을 굉장히 상향시키는 아주 독특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점 역시 제가 애플답다라고 생각했던 점들입니다. 이 카메라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그런 아웃포커싱을 처리한다는 점은 진짜 애플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역시 제가 카메라를 중심적으로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즈 스펙 자체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망원은 조리개 값이 2.0에서 2.8로 오히려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면이 있고요. 자, 와이드는 1.6에서 1.5로 조금은 상향이 되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 광각 같은 경우는 2.4에서 1.8로 조금 더 아웃포커싱을 잘 할 수 있고 빛 확보도 잘 할 수 있게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와이드와 망원에서만 지원되던 야간 모드 촬영이 이제 울트라 와이드에서까지 적용돼서 완전하게 새로 바뀐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나온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봐서 상세적인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 중에서 이 카메라 부분이 가장 기대되는 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이폰 13 시리즈는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카메라 외에는 큰 변화가 없는 좀 실망스러운 작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탑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가변성이라는 그 이름 아래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칩셋도 A14에서 A15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업그레이드가 미비했기 때문에 애플에서 강조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점 역시 굉장히 좀 미심쩍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 프로에서 아이폰
13 프로로 갈아탔기 때문에 이 성능적인 차이나 기능적인 차이들,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에서 조금 더 확 와닿겠지만, 반면 이 12 프로에서 갈아타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카메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